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한 70대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둘 멋져지는데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특히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말이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진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개의 모임을 다니시는 진미영 할머니는 최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에 한숨만 쉬었다는 진미영 할머니. 하지만 그분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아닐까요? 진미영 할머니가 발견한 4가지 특별한 비밀을 통해 우리도 100세까지 품격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간 분들이었죠. 진미영 할머니의 첫 번째 발견은 바로 김정욱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김정욱 씨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의 미덕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미영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욱 씨의 특별한 비밀은 바로 자신만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용돈을 받는 대신 65세의 나이에도 건강식당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하며 매달 9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계셨죠.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김정욱 씨의 말씀에 진미영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욱 씨의 얼굴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생활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나이 들어 돈 쓸 일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더 많아요. 진미영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 일은 무리일 것 같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진미영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주무관의 말씀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아세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는 단순 노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 사서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해설사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답니다.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미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늙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도서관 사서 도우미를 시작하게 됐고 매달 받는 70만 원의 활동비는 그녀에게 자유와 자존감을 선물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죠. 진미영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미영 할머니의 두 번째 발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바로 정미영 씨를 통해서였죠. 그녀는 모임에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분이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모임에서 유독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같은 나이대임에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매무새는 늘 단정했죠. 하지만 진미영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특별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정미영 씨는 허리가 참 곧으시네요. 누군가 말을 꺼냈을 때 정미영 씨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고. 그 말을 들은 진미영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TV만 보며 보내는 시간들, 점점 희미해지는 머리카락과 기미가 늘어가는 얼굴. 그날 밤 진미영 할머니는 오랜만에 전신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미 결코 자신을 방치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내일부터 달라지자. 그녀는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미영 할머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미영 씨가 알려준 대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불편했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미영 씨의 건강 다이어리는 진미영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식사 내용을 기록하고 운동한 시간을 적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한 달 만에 달라진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미영 씨의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같은 나이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의 낙이 되었답니다. 진미영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버거웠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된답니다. 하지만 정미영 씨가 진미영 할머니에게 들려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쁘게 나이 드는 것은 결국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아해질 수 있답니다. 이 말은 진미영 할머니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진미영 할머니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부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순옥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었죠. 강순옥 씨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강순옥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채화 교실, 화요일은 신앙송 모임, 수요일은 산악회 활동, 주말에는 손녀와 베이킹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진미영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임에 나가는 것만이 삶의 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강순옥 씨는 달랐죠.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이 더 즐거워 보였어요. 어느 날 진미영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강순옥 씨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만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기만 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려. 강순옥 씨는 처음에 수채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죠. 하지만 캔버스의 작은 점 하나를 찍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더니 어느새 그림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취미를 가져야 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이 들매 특권 아닐까요? 강순옥 씨의 말은 진미영 할머니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늘 모임만 찾았던 게 아닐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도 했고요. 진미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만난 책들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하나둘 골라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지만 점차 책 속의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길에 문득 멈춰 섰어요. 노을이 너무 예뻐서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하늘이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처음으로 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진미영 할머니는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졌고, 가끔은 근처 공원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서툴고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쑥스럽지만 강순옥 씨는 어느 날 진미영 할머니에게 특별한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본 예쁜 꽃 한 송이, 맛있게 먹은 점심 한 끼, 따뜻했던 햇살 같은.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후 진미영 할머니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공간이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그저 흘려보냈던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죠. 이제 진미영 할머니는 더 이상 모임이 유일한 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뚜렷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 보여요? 진미영 씨가 훨씬 편안해 보여요? 어느 날 모임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미영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양수님 씨였죠. 양수님 씨는 진미영 할머니와 같은 65세였지만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밝은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양수님 씨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가족이나 잘 챙기렴. 아니야, 용돈은 보내지 마.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쓰면서 살 거야.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 통화를 듣고 있자니 진미영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늘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더 줬으면 좋겠다.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저는 말이에요. 어느 날 양수님 씨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자식들 생각에 많이 힘들었어요.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제때 먹고 있는지,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들을 너무 올가매고 있었다는 걸요. 양수님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진미영 할머니는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미영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구나. 잠시 후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미영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요즘 엄마가 변한 게 있어. 이제는 너희들 걱정보다는 응원하는 게 더 좋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밝아지시고 당당해 보이세요. 저희보다 엄마 생활이 더 바빠 보여서 연락도 못 드렸는데 그 순간 진미영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가족 관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자식들은 걱정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수님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식 자랑이요? 그건 사실 부모 자랑이에요.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건 결국 부모가 제 역할을 잘 해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자랑거리를 만들 때가 됐잖아요. 진미영 할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요가를 통해 건강해진 몸과 마음, 수채화로 표현하는 일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체성. 나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제는 자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들도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고요. 이제 진미영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죠. 오늘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달라지는 표정이 기대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순간 진미영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아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행복해 보였을까요? 진미영 할머니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진미영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오신 뒤로 어린이실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미소가 도서관을 밝게 만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진미영 할머니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른 수강생들을 도와주는 여유가 생겼죠. 할머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연해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진미영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알아서 변화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통화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요가를 하며 느낀 점들,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의 소소한 발견들. 자식들은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진미영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모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진미영 씨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진미영 할머니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김정욱 씨의 경제적 자립을 부러워하던 마음, 정미영 씨의 우아한 모습을 질투하던 순간들, 강순옥 씨의 풍성한 취미 생활이 부럽던 시절, 그리고 양수님 씨의 자식 자랑이 싫으면서도 부러웠던 마음까지. 사실 부러움이란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미영 할머니는 이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부러움이 있었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죠. 도서관에서 만난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진미영 할머니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온통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할머니가 책 읽어주실 때 주변이 반짝반짝 빛나요. 아이의 말에 진미영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작은 모임을 엽니다. 행복한 노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3명이 전부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진미영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배울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녀의 말에 참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제 진미영 할머니의 달력에는 빈날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요가를, 토요일에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모임을 이끕니다. 일요일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죠. 가끔 제 자신이 궁금해요.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바쁜 일상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진미영 할머니는 이제 자주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그녀가 잊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켜 준 4분의 은인들입니다. 김정욱 씨에게서 배운 경제적 자립의 소중함, 정미영 씨를 통해 깨달은 자기관리의 중요성, 강순옥 씨에게서 본 취미생활의 즐거움, 그리고 양수님 씨를 통해 깨달은 성숙한 부모의 모습까지.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거울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통해 변화했듯이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변화를 이끄는 거울이 되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던 아이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준 것입니다. 케이크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할머니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미영 할머니처럼 우리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삶은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미덕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